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11월 17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네. 오늘이 왜 순국선열의 날인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1905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그러니까 115년 전 오늘 일제 강압에 의해서 을사늑약이 체결됐는데요.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항일 운동을 하셨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순국선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조국의 독립,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순국 선녀들의 얼을 기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래서 128명에게 포상이 수여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순국선열의 날의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어제 우리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었는데요. 오늘 날씨 어떨까요? 날씨 알려주시죠. 네, 연일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옇고 답답합니다. 현재 세종과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공기 흐름이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그대로 남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세종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대전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행히 미세먼지는 가을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는데요. 아침에 충남 서해안 곳곳에 비가 오겠고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5에서 10mm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들다가 서쪽 지방은 낮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는데요. 천안 20도, 세종 22도, 대전과 공주 21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보령 20도, 서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고 천문조에 의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만주시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금요일 오전에 비가 그친 뒤 날이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한동안 정말 맑고 파랬던 하늘이 다시 뿌옇게 변했습니다. 네. 미세먼지 농도도 심해졌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중국의 공장들이 다시 가동을 시작했고 또 겨울로 추워지면서 석탄 난방을 시작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겨울 동안 중국의 미세먼지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아, 진짜 안타깝네요.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실내에서라도 이 맑고 푸르른 하늘 보면서 좀 심적으로 많은 위안을 삼았었는데 네. 빨리 중국의 미세먼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그래서 이 아쉬운 마음을 아쉬운 달래기 마음을 위해서 담아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진 찰칵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화요일 첫 번째 순서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네, 창규 씨는 이 야외 촬영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파란 하늘 누구보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불편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을 보면서 답답함과 우울함을 풀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싶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예전에 찍어놨던 파란 하늘 보면서 그 답답함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와 또 같은 마음이신데요. 또 오늘은 이 파란 하늘처럼 에너지 가득한 공주의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취업 대신에 창업을 선택한 청년들이 많은데 하지만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아서 실패를 하곤 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 창업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또 노하우까지 알려주면 큰 힘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주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해주는 협동조합을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취업 대신 나만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주에는 청년 창업가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함께 소통하며 협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 상인분들도 이제 저에 대해서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해졌고요. 다음 목표는 저도 이제 창업을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모인 협동조합.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신만의 창업에 도전하는 공주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봅니다. 요즘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좁은 취업 시장 대신 창업이라는 또 다른 도전을 하는데요. 공주 산성시장에 가면 창업을 선택한 청년 보부상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긴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보부상들을 만나러 왔거든요. 근데 대체 보부상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저희가 보부상입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보부상이라고요? 네, 보부상. 가게 없이 장사를 시작한 청년 상인들이 스스로 보부상이라 부르며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보부상 하면 보찜 메고 한복 입고 패랭이 쓰고 전국 팔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물건 거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보부상으로 활동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이거 한번 보시죠. 보부상 하면 저도 빠질 수 없죠. 보찜 메고 곳곳을 누비곤 했었는데 장터에 가면 절로 흥이 나서 어깨가 들썩입니다. 동네 사람들 전국 팔도 방방곡곡 안 다니는 곳이 없는 장돌배기가 이게 보부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전부 다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원래 시작할 때는 이제 플리마켓이랑 야시장에 있는 그런 상인들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매장 없이 그때그때 뭐 팝업 매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름을 보부상들이라고 보부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창업을 꿈꾸던 청년들이 산성시장 한편에 서로 소통하며 협업하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저렴한 월세와 시장 상권을 이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창업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공유 공간에서의 준비 과정을 거치고 다음 사람에게 기회와 노하우를 제공하는 릴레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나 메뉴도 함께 개발하죠. 다음 달 수능 전에 그 이벤트로 찹쌀떡 준비하고 있는 거 그거 다음 주까지 기한 끝내가지고 예상 수량 맞춰가지고 같이 보고서 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야, 고민의 흔적이 이 노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무슨 회의 중이신 거예요? 다음 달에 수능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 찹쌀떡에 대해서 이제 수량 파악과 기획 회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은 어디 계신가요? 조합원들은 저희 공주 산성시장에서 이제 가게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시장 내 수많은 가게 중에서 보부상 조합원 가게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거 들고 지도 들고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제가 또 이 지도를 들고 공주 산성시장을 다녀오겠습니다. 네. 약도를 따라 찾아간 곳은 시장 내 한 가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청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인큐베이터 공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초기 자본금 없이 구비된 시설로 창업을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장사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또 뭐 많은 일들 뭐 변화도 있었고 배우고 그럼요. 느낀 것들도 많으셨겠어요. 처음에 딱 시장에 젊은 사람이 딱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조금 이겨내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그나마 많이 이제 여기 상인분들하고 많이 친해졌고. 이현숙 씨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메뉴도 개발하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살필 수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 가마솥에 구워서 나오는 거니까 어른들이나 아이들한테 많이 선호한 편이죠.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의 막막함은 조합원들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1년간의 경험은 큰 자산이 됐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네요. 앞으로 목표는 어떤 게 있어요? 다음 목표는 저도 이제 개인 창업을 해야 되니까 이 시장 골목 라인에 가게를 알아보고 있어요. 빨리 나가야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또 경험도 쌓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엔 공유 공간에서의 창업 과정을 거쳐 자신의 가게를 연 조합원을 만났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길쭉한 쌀호떡도 게시했습니다. 야, 노릇노릇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어물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종류가 다양하네요. 네, 저는 건어물뿐 아니라 퓨전 음식 아니면은 그 즉석 제품들 아니면 이렇게 호떡 같은 것도 같이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1차 야시장에서 그리고 또 2차 인큐베이터 공간에서 전부 다 소비자들의 검증을 거친 것들만 판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4년 동안 우리 고객님들 만나면서 고객님들이 이거는 조금 좋다, 이거는 나쁘다, 좀 안 좋다 이러고 좀 아쉬운 점 같은 거 많이 참고해가지고 뺄 건 빼고 채울 건 채우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였다면 훨씬 더 힘들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하나 도와준 조합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라는데요. 그냥 살림만 하고 아무것도 뭐 없던 그냥 일만 하던 사람인데 이런 장사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니까 그게 탄탄한 기둥이 되고 그렇게 하다 집을 이렇게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닌데 더 하고 싶은 게 더 많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일으킨 새바람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전해져 시장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인회와 함께 공주 인절미와 쿠키를 대형 마트에 납품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시장을 다녀왔는데 예. 조합원분들이 그렇게 칭찬을 한 조합장님을 이제서야 만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좀 바빴습니다. 공주하면 또 이 인절미를 빼놓을 수는 없지만 예, 이게 또 특별한 인절미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많은 농민들이 또 안 좋은 선택들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또 좀 생사를 이제 그 사투를 벌이고 계신데 저희가 그분들의 어떤 이 농민들의 제품들을 가지고 고물이라든지 뭐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매를 해서 이제 만드는 떡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의뢰받은 떡집 브랜드와 상품을 개발하고 공주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떡과 쿠키를 만들었는데요.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되겠다라고 정해져서 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정말 내가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번쯤은 했다라면 그것을 꼭 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저희 공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저희 같은 보부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나 그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새롭게 시작하려는 후배들, 청년들을 같이 도와주고 협업을 해서 모든 지역 청년들이 또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며 협업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청년 보부상들. 이들이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요. 지역 브랜드와 상품 개발을 통해 전통시장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함께하기에 도전할 수 있고 성공을 꿈꿀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청년 보부상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네, 청년들의 창업을 도와주고 지역 경제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 사업가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도 공주 산성시장 몇 번 방문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곳에 방문을 하면 이 공유 공간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창업 자금이 부족하고 또 경험이 부족해서 창업에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서 가게와 설비를 지원해주고 또 창업 노하우까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처음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무언가를 시작할 때 굉장히 막막한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일하신 분들의 경험을 나눠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부족한 자금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무엇보다 시장 상인회와 함께 일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또 시장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떡집 브랜드와 메뉴를 개발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벌써 경기도의 대형 마트 3곳에 입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공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떡과 쿠키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늘 응원합니다. 네, 청년 한 사람의 창업으로 끊기지 않고 쭉 이어져서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길 저희도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도 풀면서 시청자분들과 실시간 소통해보는 시간 아침엔 퀴즈 순서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공주에 가면 청년 보부상이 있고 네. 우리 아침이 좋다에는 공식 보부상이 있습니다. 박창규 리포터가 문제 내주실 거죠? 네. 네, 재밌고 알차고 유익한 아침의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를 뜻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목숨을 바친 분들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순국선열, 2번 의병대, 3번 의열단. 네, 아마 바로 맞추실 것 같아요. 어우. 저희가 오프닝 때 오늘이 네. 이날이다 이렇게 소개도 해드렸는데 혹시나 오프닝 때 못 봤다, 잘 네. 모른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저는 문제를 풀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숫자는 큰 거, 글자는 긴 거 이런 걸 찍습니다. 하나의 노하우인데요. 예, 네, 예. 긴 거 글자. 골라주시면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것도 방법이 네 글자, 되겠네요. 세 글자, 세 글자. 네. 일단 글자를 긴 거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국민의례 할 때 애국가 제창 다음에 이 묵념을 하는데요. 어디에 대한 묵념을 할까요? 자, 오늘 아침에 퀴즈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할까요? 보여주시죠. 1번 순국선열이 정답이었습니다. 순국선열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 회복을 위해 항거하고 헌신하다 순국한 분들인데요. 국가보훈처 통계에 따르면 무려 15만 명의 순국선열이 국권 회복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 강압에 의해서 체결된 을사늑약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모든 순국선열의 희생과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거든요. 문제 나갑니다. 3, 2, 1.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이로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큰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춘 기술 중심의 회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가상기업, 2번 MRO 기업, 3번 스타트업. 네, 세 개의 보기가 주어졌는데 네. 이 시작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간 보기를 그러니까요.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정답을 보는데 수지랑 남주혁 씨가 떠올라가지고 요즘 한창 또 드라마 네. 또 제목으로 아주 나오고 화제를 있고요.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제목이거든요. 바로 맞추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벤처기업 중 하나인데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새로 시작하는 이런 기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보기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기업. 오늘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시죠. 3번 스타트업이 정답이었습니다.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 기업을 뜻하는 말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입니다. 네, 이 스타트업이란 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기 이전 단계라서 벤처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이 붐이 일어나면서 이 닷컴 회사들을 처음으로 스타트업 회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문제죠, 벌써. 네. 계속해서 창규 리포터가 수고해 주실게요. 네, 이번에는 골프 용어와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골프에서 티샷을 한 공이 단번에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것을 홀인원이라고 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네, 오늘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홀 안에 한 번에 들어갔다. 네. 홀 안에 한 번에 들어갔다. 홀 안에 한 번. 번에. 아, 그렇죠. 정답 딱딱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좀 골프를 치시는 건가요? 아유, 이 단어밖에 모릅니다. OX 문제인데 이 단어를 워낙 또 스포츠 뉴스를 통해서 친숙하게 들었던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홀 안에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골프 용어 OX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할까요? 보여주시죠. 정답은 O였습니다. 홀인원은 골프에서 티샷을 한 공이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에이스라고도 합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바로 어제였죠. 임성재 선수가 2020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2004년에 같은 대회에서 최경주 선수가 3위를 기록한 것에 이후로 명인열전으로 불리는 마스터스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첫 아시아 국적의 선수가 됐다고 합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어려워요. 네. 스포츠 너무 어렵네요. 자, 세 번째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네.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볼게요. 문제 나갑니다. 3, 2, 1. 우리나라 근해에 널리 분포하며 몸은 타원형으로 납작하고 대부분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살색이 희고 육질이 연해 회로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는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도미, 2번 우럭, 3번 농어. 네, 문제에 이 붉은색을 띠고 있다 했을 때 사실 딱 이 생선이 떠올랐는데 네. 힌트를 드릴까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네. 창규 씨가 네. 방송 시작 전에 요즘 가을 야구 고척 돔에서 한다고. 돔에서 한다고. 네, 그렇죠. 포스트 시즌. 네, 오늘도 이제 한국 시리즈 시작을 하죠. 네. 고척 돔에서. 네, 고척 합니다. 돔에서. 자, 이 생선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도미, 2번 우럭, 3번 농어였습니다. 아침에 퀴즈 네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할까요? 보여주시죠. 1번 도미가 정답이었습니다. 도미가의 바다 물고기를 통틀어 이루는 말로 도미라고도 하는데요. 찬바람이 부는 11월부터 3월까지가 제철이고요. 흰살 생선의 대표 주자로 생선의 왕이라 불립니다. 네, 이 도미는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기 때문에 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저를 유심히 쳐다보시네요. 네,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도미는 어떻게 먹어도 정말 맛있지만 네. 특히나 이 회를 싫어하는 사람을 반하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맛있다고 하는데 네. 저도 이 아침부터 도미회 한번 먹고 싶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는 시사 상식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나 표준을 뜻하는 신조어로 경제 위기 이후 5에서 10년간의 세계 경제를 특징 짓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뉴딜, 2번 뉴 노멀, 3번 뉴 에브노멀. 네. 오늘 영어 문제 참 많이 오늘 나오는데요. 거의 영어 시간이에요. 네, 이 현상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지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데 새롭고 보통의 평범한이라고 하니까 한번 그 단어를 영어로 생각해 보시면 쉽게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새롭고 네. 평범한 네, 두 새롭고 단어를 평범한 합쳤을 두 단어. 때. 네. 일단 새롭고 뉴는 다 들어가 네, 있습니다. 다 뉴 들어갔어요. 자, 평범하고 보통 기준. 자, 네.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오늘 유독 영어가 많이 나왔네요. 맞네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2번 뉴 노멀이 정답이었습니다. 뉴 노멀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세계 경기의 특징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최근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기준이나 표준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이루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아침의 퀴즈 오늘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문제 내주신 박찬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사진 찰칵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진 첩속 그 파란 하늘 사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순서 지리산 자략 함양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저물어가는 가을의 운치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연잎과 연근으로 차린 건강 밥상 만나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 연잎에 푹 싸서 푹 쪄낸 연잎밥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함양에서 만나는 연잎 밥상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연요리가 쏟아집니다. 먹기도 좋고 이제 기운이 펄펄 나고 마치 코스 요리처럼 즐기는 멋있고 맛있고 향 있는 영양 가득한 연요리 먹으러 갑니다. 선명한 가을의 정점. 단풍을 만끽 중인 고장 함양으로 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인공림 상림숲도 단풍에 취해 있습니다. 가을 구경도 식후경 함양에 왔다면 꼭 맛볼 음식이 있는데요. 자, 맛있는 함양 연잎밥 한번 드셔보세요. 연잎밥은 함양 팔미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선 선물 같은 연잎밥부터 연근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도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우와, 제대로 대접받는 기분 느끼면서 천천히 음미해 볼까요?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좀 많이 좀 색다르고 입맛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잡곡밥을 연잎에 싼 다음 수증기로 찌는 연잎밥. 연잎의 숨구멍으로 산소가 공급돼 밥이 더 쫀득쫀득하고 윤기가 흐른다는데요. 연잎밥 만드는 방법 공개합니다. 연잎밥은 우소, 수수, 요런 찹쌀, 맵쌀, 기장, 현미, 검은콩 이거를 죽염에다가 24시간 불려놔야 돼요. 그 밥을 쪄가지고 연잎에다 싸는 거예요. 대추하고 밤, 땅콩 이렇게 세 가지 견가루를 넣고 이렇게 세 가지를 위에서 고명으로 올려가지고 다시 또 45분을 찌는 거예요. 생김새는 간단한데 정성이 끝도 없이 들어가는 연잎밥. 연잎밥은 쉽게 상하지 않는데요. 연잎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잎부터 연꽃, 연뿌리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고 그 나름 또 자기네 그 각자 이치에서 우리 사람들한테 좋은 점을 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연잎밥이 다 된 것 같으네요. 한번 보시겠어요? 모락모락 뜨끈한 김을 내뿜는 게 한겨울 호빵처럼 반가운데요. 자, 주인공이 준비됐으니 본격 한상 차립니다. 반찬, 밑반찬료만 10가지가 나오는 거죠. 10가지가 넘어 보이는데요. 많고 많은 반찬 중에 먼저 먹을 게 있습니다. 탄삼이라고 하시려고 먹었어요? 이제 기운이 펄펄 나고 그냥 꼭 한약재 먹는 힘, 그냥 밥보다 더 힘도 있는 것 같고 살기도 오래 가고 먹기도 좋고. 함양에 연잎으로 밥을 하는 걸 이제 굉장히 의외다. 오늘 산나물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거 색깔이 근데 이거 이쁘다. 뭐를 새파랗게 요래가지고 연근 쫄깃쫄깃하네.
새파라이 집에서 부칠 때 일이 안 되던데요. 저희 연근전은요, 주 재료가 연잎가루입니다. 연잎가루에다가 후추를 조금 갈아가지고 여가지고 반죽을 한 건데요. 위에다 연근을 올리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연근의 아삭한 식감하고 또 연잎가루의 고소한 맛하고 부추의 향긋한 맛이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맛있는 연근전이 됩니다. 눈으로 봐도 바삭한 식감이 느껴지시죠? 연근 요리 이제 시작입니다. 아삭한 식감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연근 샐러드 강력 추천. 연근 샐러드는요, 일단은 연근의 아삭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냥 구불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뜻한 물에 구불린다고. 였다가 바로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살짝 데친 연근은 2가지 버전 샐러드로 완성되는데요. 소금을 살짝 넣어 물이 생기는 걸 방지합니다. 죽염 조금만 넣어가지고 마요네즈 넣고 이렇게 버무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시그니처 소스가 들어갑니다. 저희 집에는 오디 효소를 가지고 맛을 내는 게 많아요. 이게 연근 샐러드도 그렇고 반찬에 그 10가지 나가는 중에 한 가지인데 리필이 제일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콤달콤해. 맛있다. 왜 천연 조미료 천연적인 맛이 나잖아.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저는 연잎밥은 이 나물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네. 안 그러면 이 연잎밥만 있어도 물김치 요거 한 가지만 있어도 그냥 밥 다 드실 수 있어요. 연잎밥에 대한 자부심은 함양에서 나오는데요. 청정 함양에서 키운 연잎, 그리고 지리산에서 키운 흑돼지도 있습니다. 저는 언간하면은 조금 비싸고 이래도 함양산으로 모든 시장을 다 보고 재료를 함양산 가지고만 씁니다. 저도 손님들이 드시고 나서 맛있게 잘 드셨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고요. 제가 또 함양의 고향이고 함양에 살다 보니까 함양산으로만 또 그렇게 해서 이런 맛을 냈다는 게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흑돼지 강정에도 빠지지 않는 연근. 웬만해선 어떤 음식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깔끔하고 담백하고 오늘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진수성찬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힐링도 하고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전 국민들이 바깥에도 못 나가고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오셔서 연잎밥 드시고 다들 힘도 내시고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 없는 무한매력 연과 함양식 재료가 만나 완성된 보약 같은 밥상. 맛있게 즐겨보세요. 네, 함양의 가을 풍경과 함께 연잎 밥상 맛보고 왔습니다. 아주 네. 정갈하면서도 담백한 건강식이었는데요.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이렇게 건강식 찾게 되잖아요. 네. 우리 365일 입으로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우리 경림 네. 씨도 연잎 요리 어떠세요? 너무 좋은데요. 한 상 차려주시면 맛있게 먹도록 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연잎으로 밥도 짓고 부침개도 만들고 또 연근으로 조림부터 샐러드까지 색상도 너무 곱고요. 영양도 만점이니까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네, 여름에는 이 꽃으로 행복을 주더니 가을과 겨울에는 우리 밥상까지 도움을 주고 있는 연잎 요리. 우리 아침 가족분들도 환절기에 연잎 요리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맛있는 연잎 요리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강원도 원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이 원주의 구도심에는 마을 관리소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공간인지 함께 가보시죠. 잠시 안내 방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분들께서는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이곳으로 빨리빨리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피디님 모르세요? 오늘 이 마을에 아주 축하할 일이 있어서 제가 찾아왔잖아요. 특별한 일이요? 축하할 일,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여기 초대를 받았거든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저랑 빨리 가시죠. 원주시 태장동의 마을관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의 의안, 주민을 위한 공간 함께 가보실까요? 지난 7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마을관리소 신규 개설을 위해 지역 복지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마을관리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단절된 이웃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그것이 마을관리소의 형태로 사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관리소는 지난해 7월 원주시 원인동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원주 구도심의 노인 인구 밀집 지역의 소통과 나눔을 통해 마을을 재생하고 노인과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공간을 마련해주고 우리 공단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종입니다. 조금 쉽게 정리하면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원주의 4곳의 마을관리소가 문을 열었고 지난해 3일 태장동 마을관리소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네, 이제 개소식이 끝났고요. 중요한 현판식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힘차게 문을 연 태장동 마을관리소. 누구보다도 기쁜 건 마을 주민분들이시겠죠? 마을관리소가 생겨서 주민분들이 정말 행복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마을관리소가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네, 태장동 마을관리소는 지역 주민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마을을 가꾸어가는 공간으로 이용할 예정이고 지역 주민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향후 4년간 1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관리소가요. 건강과 즐거움이 숨쉬는 우리 동네 마을관리소.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공간일지 궁금합니다. 저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구경에 앞서서 손소독과 체온 측정 완료입니다. 이 공간이 이 마을 분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공간이 있는지 저 좀 구경 좀 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예, 이쪽부터 제가 조금 여기가 프로그램실이에요. 여기가 프로그램실. 예. 그럼 여기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여기 뭐 만들기도 하고요. 뭐 이제 영상으로 통해서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아주 프로그램이 많아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프로그램실. 앞으로 이곳에서 모임도 하고 교육도 받고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웃음이 가득한 공간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어떤 공간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 마을에서 또 자랑거리인데요. 네, 자랑거리가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공구를 이게 다 뭐예요? 비치해놨어요 여기다가. 아니 피디님 이거 좀 보여주세요. 예, 여기 이제 생활하시는 노인네들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필요한 물품들이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 빌려드립니다 저희가. 이거 이제 하나하나 필요한 것마다 이제 빌려드리고. 네. 저희가 이제 수거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네. 가정집에 이런 공구를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필요한 물품들을 마을에서 관리하면서 필요한 분들한테 빌려드리고. 와, 진짜 좋네요. 구비된 공구를 이용해서 간단한 집수리는 물론 휠체어, 혈압계, 그리고 의료 보장구 대여의 간단한 컴퓨터 작업까지 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 똑소리 나죠? 어머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마을관리소 구경을 쫙 했는데 아니 도대체 어머님은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길래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신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은 마을에 이제 노인네들이 분이나 이제 편찮으시다 그러면 다소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같이 병원에도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또 뭐 택배 같은 거를 노인네가 못 붙여요. 그러면 저희가 맡아놨다 붙여도 드리고 그 마을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해결합니다. 주민들의 든든한 수호천사가 되어줄 6명의 마을 활동가. 앞으로 태장동 잘 부탁드립니다. 또 마을 활동가로서 태장동 주민으로서 어떠세요? 저는 이제 마을관리소에서 이제 활동가로 일하는 거는 좀 그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걸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불편한 점을 다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또 열심히 해봐야죠. 우리 마을의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소통의 장이 되어줄 고마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알려주고 빌려주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일당백. 마을관리소의 활약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든든 똑똑 다정한 우리 마을 친구 마을관리소와 함께 잘 살아보세요. 네, 지난해 노인 인구가 많은 구도심에 새로 생겨난 마을 관리소였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꾸며가니까 일종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모임 활동부터 건강교육, 취미생활까지 다양한 마을 활동을 하는 곳인데요. 공구부터 프린터기까지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마을 관리소 활동가 여러분의 큰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역의 날씨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연일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옇고 답답합니다. 현재 세종과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공기 흐름이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그대로 남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세종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대전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행히 미세먼지는 가을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는데요. 아침에 충남 서해안 곳곳에 비가 오겠고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까지 5에서 10mm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 지방은 낮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는데요. 천안 20도, 세종 22도, 대전과 금산 21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홍성 21도, 보령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고 천문조에 의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만주시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금요일 오전에 비가 그친 뒤 날이 점점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사진 찰칵,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5677번님, 우연히 본 가을 하늘. 와. 우리의 가을 하늘은 이랬지라는 생각과 함께 뭉클해지네요. 눈이 부시게 파란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 사진입니다. 파란 하늘에 그 하얀 구름 너무 가슴이 예쁘네요.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네. 7471번님, 저수지와 하늘이 꼭 닮은 가을 풍경입니다. 언제나 미세먼지 없는 맑고 푸른 하늘 봤으면 좋겠어요. 와. 저도 지난주에 주말에 네. 저수지 가서 이게 딱 맞닿아 있는 카페 한 잔 봤거든요. 진짜 기분 좋았습니다. 절로 힐링하시고 오셨네요. 예. 4353번님, 미세먼지로 힘든 요즘 파란 하늘이 정말 그립습니다. 사진 속 청청 하늘만 봐도 마음에 위안을 주네요. 와. 하루빨리 예전의 푸른 하늘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어머. 이게 운전 중에 조수석에서 이렇게 네. 사진 찍으신 것 같은데 네. 이 구름하고 하늘이 참 푸르네요. 네, 작품이네요. 8876번님, 2주 전에 등산하러 갔다가 바라본 하늘입니다. 마치 파란 도화지에 은행나무, 단풍나무가 그려진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맑은 하늘을 매일매일 보고 싶네요. 네. 와, 단풍과 이런 예, 색들도 너무 구도가 예쁘네요. 가을 하늘에 꽃이 딱 있어야 되거든요. 색감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3928번님,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해서 올려봅니다. 국립 기념관에서 찍은 하늘인데요. 파란 하늘 같이 맑은 순국선열을 떠올려봅니다. 네. 사진에 담긴 의미까지 감사합니다. 네. 9526번님, 작년 겨울 무주 덕유산 정상의 파란 하늘입니다. 곧 있으면 다가올 텐데 맑고 깨끗한 겨울 경치 미리 감상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이제 와. 곧 이제 눈도 내릴 거고 네. 저 풍경을 실제로 마주하게 되겠죠? 겨울 왕국 같네요. 7179번님, 종일 바라보고 싶은 파란 하늘. 맑은 날이면 산으로, 들로, 와. 바다로. 동네 한 바퀴라도 꼭 돌고 온답니다. 오늘 비가 또 미세먼지를 싹 다 씻어주기를 바라봅니다. 네. 우리 쪽에 뭐 비 내리는 곳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미세먼지 꼭 씻겨나가길 네, 바라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잘하고 다녀오셨네요. 5791번님, 막내 아들이 스페인에서 보내온 파란 하늘, 눈이 시립니다. 아들이 그리운 날 한 번씩 꺼내봅니다. 우리나라의 하늘도 아직은 파랗죠? 이런 하늘을 후손을 위해 지켜주고 싶네요. 와, 사진들 진짜 작품인데요? 네. 너무 아름다워요. 와. 저희의 마음까지 뻥 뚫리는 네. 가을 사진 만나봤습니다. 사진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압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난방부터 인테리어와 의류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은 계절. 분위기만으로도 체감 온도가 쑥 올라가고 행복한 겨울을 날 수 있는 인테리어 꿀팁과 자동차 월동 준비 등 겨울나기 준비 현장을 내일 아침 똑주부 큐에서 만나봅니다. 네, 지난 여름부터 우리 지역에도 지역 화폐들이 사용되고 있죠. 네. 각각 대전시와 대덕구가 발행한 지역 화폐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 지역 경제 회복에 지역 화폐들이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그리고 대전시에서 발행하는 온통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11월 한 달간 세일을 하고 있는 기간이긴 한데 네. 지역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몰이 있다고 해요. 네. 저도 이 점은 잘 몰랐는데 온라인 쇼핑도 지역 화폐로 해보시는 거 참 좋은 정보일 것 같네요. 네, 뿐만 아니라 대덕구의 대덕이롬 지역 화폐도 올 한 해 1년 동안 지금까지 발행된 금액이 8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음식점부터 학원까지 지역 밀접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저희 같은 소비자들은 사용한 금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서 좋고 네. 또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지역 경제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니까 일석이조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 화폐가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아침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